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면접할 때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첫인상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긴장해서 얼어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맨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면접하는 과정 내에서는 나는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의 질문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조금 바짝바짝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첫인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분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팀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면접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은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또 많은 경우는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면접자가 하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조금 애매하다 할 때는 바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이 어떤 취지인가요?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잘 이해 못했으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 취지를 물어본 다음에 질문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긴장했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삼천포로 갔다가도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크게 감점되지 않으니까 꼭 제자리로 돌아와서 답변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종 대답의 맨 끝에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아무래도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간결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답변을 할 때 보면 고민되는 경우가 있어요. A라고 하기도 그렇고 B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떡하지?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A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면 B 답변에 대해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해서 본인의 신중함은 이유에서 조금 보완을 하시고 답변 자체는 두 갈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유창성입니다. 사실 많은 면접관들이 특히 변호사를 뽑을 때는 말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지원자들이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역량에 비해서 남자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유창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은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풍부하게 좀 양이 많게 답변하는 그런 거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이 유창성을 얘기하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좋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어도 논리적이면 사실은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쉼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감점이 됩니다. 장황한 답변은 사실은 유창성이 아니라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면접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인성 부분입니다. 그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인성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면접에 들어오시는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회생활 경력이 15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 기준으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진솔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또는 좀 숨기는 것 같은 아니면은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너무나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요. 진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일을 할 텐데, 본인 의견을 숨기다가 나중에 빵 터트리는 경우 사실 굉장히 조직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겸손함입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성향 자체가 겸손함이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노이즈만 만들다가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인데요. 겸손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입니다. 따라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듣는 편이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정말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고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지를 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회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되고요. 다만 너무 과하시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면은 그거는 조금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부분이 유연성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법조인을 많이 접하지 못한 일반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가 법조인의 대표적인 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조금 타협을 잘 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견을 조금은 굽힐 수도 있고 타협을 위한 시도를 하고 특히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유연성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드리는 신입 사내 변호사님들의 면접 요령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면접하고 이력서 쓰고 그렇다고 해서 다 본인이 원하는 데에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혼자 계시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잘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력서 면접 잘 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